대한민국의 국통맥을 온전히 바로 세우고 잃어버린 인류 원형 문화와 역사 정신을 되찾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딘 대한 사람. 그 이전에 환웅의 배달국이라든지 환인의 환국시대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고조선의 대표 유물이라고 해서 두 개를 갖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비파양 동검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고인돌이 있습니다. 비파양 동검 대표 유물이잖아요. 비파양 동검은 많이 보셨죠. 근데 최근에 우리 학계에서 요령식 동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비파양이라는 걸 갈아치고, 비파는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 우리의 어떤 처음에 그 악기다, 중국의 악기가 아니라 원래 악기라는 것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파양 동검이 아니라 요령식 동검이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역사 연대표에서 한국식 동검의 등장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식이라는 건 이게 한국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령식 동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뭐냐?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리아오닝, 중국식 표현으로 돼 있죠. 요령이라고 쓰지 않고요.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다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줘요. 리아오닝 타입이라고 해서.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오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리아오닝 타입 그러면 이걸 중국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저는 대전에 살고 있어서 대전 시립박물관에 갔는데 수입품이라는 게 써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은 뭐냐, 요령식 동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국 박물관에도 고조선 동검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뒤로 가면서 우리도 고조선식 동검이라고 얘기 안 하니까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요령식 동검, 랴오닝식 동검이라고 하는 이걸 쓰므로 해가지고 마치 한국의 동검은 뒤에 나오는 한국식 동검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꼼수가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쪽 중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만의 비파형 동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아까 그 김양동 박사님은 이제 불꽃이 이거는 우리의 어떤 광명 사상과 맞닿아 있어서 불꽃형 동검이다, 또는 뭐 횃불형 동검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동검의 명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기 모스크바에 있는 그 박물관 가보면요, 가운데 고인돌이 크게 있어요. 엄청난 고인돌을 어떻게 보면 저 중앙에다가 세워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의 고인돌의 종주국입니다. 전 세계가 6만 개가 있으면 그 중에 4만 개가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4만 개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 정도 대표용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아니면 바깥에라도. 근데 여기는 뭐냐면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죽이고 있다. 여기 고인돌 나오잖아요. 네. 탁자식 고인돌. 고인돌이 전체적으로 남한에 있는 게 뭡니까? 탁자식 고인돌이 드문드문 있지만은 그 외에 고인돌이 많잖아요. 탁자식이라고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고조선의 대표 유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고조선의 지도를 그릴 때 남한을 배제하고 있잖아요. 남쪽을 배제하고 그 위쪽만 고조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단군의 자손으로서 실제로 이 남쪽에는 엄청나게 수만 개, 한 3만 개 정도 되나요? 그런 어떤 고인돌이 있고 북쪽에 한 10,000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함으로 해가지고 뭐냐면은 남북을 분단시키고 있어요. 그걸 시작한 게 일제거든요. 1920년대에 그 심상수학에서 북쪽이 고조선이다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테이블 타입 돌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수만 개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정신문화를 표방하는 것인데, 수만 개가 있다가 이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륵불 동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돌상이 있잖아요. 돌상이 전부 다 그 돌로 된 그 상들이 전부 미륵불 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어떤 하늘에 대한 어떤 지향하는 모습들이 똑같이 고인돌도 그대로 있으면서 새롭게는 뭐냐면 미륵불상으로서 드러나고 있다가 나중에는 또 그것이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하느님에 대한 어떤 천재 또는 그거를 숭앙하는 모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바라는 모습들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 인물이라고 하면은 잔무늬 거울을 청동 거울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청동 거울을 이쪽에 있는 거 보시면은 제일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단유 세문경이라고 합니다. 단유 이 고리가 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고리가 한 개 이상인 경우에 단유라고 하는데요. 이 단유 세문경, 이 고리가 많은 청동 거울이 이제 우리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청동 거울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오늘 집에서 나오기 전에 거울 한번 보면서 뭐 문제 없나 이렇게 보는 그런 용도였겠지만, 지금은 그런 용도로 쓰고 있지만, 원래 이 청동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상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청동 거울을 가슴에 차고 있으면은 햇빛이 쫙 오잖아요. 그럼 이게 반사돼 갖고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쫙 퍼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양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태양을 대신한다는 것은 태양 신을 대신한다. 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청동 거울을 이렇게 찬다는 것 자체가 이 신을 대행하는 통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청동 거울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럼 청동 거울 우리만 썼느냐? 아니죠. 저희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청동 거울의 특징은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보셨던 빗살무늬 토기, 햇살무늬 토기랑 똑같은 패턴을 우리 청동 거울들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잔 무늬가 태양빛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패턴을 갖고 있던 이런 무늬를 즐겨 표현을 했어요. 어떤 분들이 고조선 시대 때 우리 선조들께서. 그래서 이 아까 제가 한국 문화의 코드 중에 하나인 광명을 상징으로 했던 것처럼 이 대표 인물 중에 하나 청동 거울도 그런 광명을 상징한다. 앞에서 보시는 비파형 동검도 횃불형, 불을 상징하듯이 이런 상징 코드들이 이렇게 고조선에도 그대로 존재했고 이것이 쭉 이어져 오고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저기 단지 안에 돈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명도전이라는 돈인데, 그 명도전도 명나라 할 때 그 명자가 아니라 밝을 명자를 써서 명도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명도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중원에는 별로 안 나와요.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이 고조선 강역, 동이족이 살았던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동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도전의 그 이름은 밝을 명을 썼는데 생긴 거는 칼 모양으로 생겼어요. 옛날부터 그 중원에 살던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 북방 지역에 살던 사람들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냐면은 이 말 타고 다니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칼 모양의 돈을 사랑했고요. 그 다음에 이 농경 문화 쪽에서 살던 사람들은 네모난 형태의 돈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문화적 특징이 이 돈의 형태도 틀렸는데, 이 명도전도 그런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돈에 생긴 거는 딱 칼처럼 생기고, 그리고 이름은 해와 달이 그려져 있어서 명도전을 썼던 거죠. 이 청동 거울, 그리고 비파형 동검, 명도전, 이것을 이 세 가지만 봐도 이 우리 민족의 이 빛을 숭상하는 그런 문화적 특징이 그대로 잘 드러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명도전에는 또 여러 가지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글자들은 보면은 이게 한글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글자들이 새겨져 있어갖고,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명도전을 썼던 당시 이 한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고유의 문자 체계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 명도전을 통해서 연구하시고 책을 쓰신 분들도 여러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거울이 비춰지는 게 반대면. 이쪽입니까? 반대면입니다. 반대면. 네, 반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면으로 이렇게 차고, 이거는 고리예요. 네, 몸에 들어있죠. 예. 그러면 이 세문경은 여기 있어요. 반대쪽. 반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왜 이쪽이 세문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몸에 붙는 부분이 세세하게 무늬가 있는 쪽이고, 맨질맨질한 부분이 저 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맨질맨 거기는 세문이 없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또 보시면 지금은 녹이 슬어서 이제 거무죽죽한데, 이걸 처음 주물에서 나왔을 때는 황금빛입니다. 맨질맨질하고 황금빛인데 가슴에 차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빛을 받으면 진짜 블링블링 반짝반짝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녹이 슬어서 그 밝음은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거무죽죽해진 거죠. 아니 MIN이라고 돼 있어요. 밍. 영이라고 안 쓰고 밍이라고 돼 있죠. 중국 거라는 거예요. 연나라 화폐라는 겁니다. 원래 고조선 화폐인데 그거를 연나라 화폐라고 해서 명이라고 쓰지 않고 영어로 보시면 밍, 네, 밍이라고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설명이 또 문제가 돼요. 고조선 화폐라고 한나라고 설명인데 잘 보시면 한글의 설명과 영문의 설명이 달라요. 자, 한글의 설명에서는 우리가 고조선이 한나라의 침략에 맞서서 승리를 하고 1년여 정도 견우는 강성한 국가였다. 그러다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 고조선이 108년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로서 에저 리절트 한나라는 르랑 커맨더리 낭랑군을 세웠다. 식민지를 여기다가 세웠다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외국인들 이거 보잖아요. 이거 보면은 야 여기 식민지 르랑 커맨더리라고 이게 낭랑이 있었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연대표 앞쪽에는 낭랑이라고 우리말 읽는 대로 낭랑이라고 썼다면 안쪽에는 어떻습니까? 르랑 커맨더리라고 해서 중국어 표현으로 썼죠. 중국의 식민지 낭랑군을 갖다가 그 결과로서 여기다 세웠다. 고조선의 영역에, 고조선의 테리토리라고 해서 세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이 쓸 것이지 왜 여기에는 식민지 세웠다라고 쓰냐 이거죠. 이게 뭔가 계속된 한나라의 식민지를 갖다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